자, 여러분. 오늘 지문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첫 문장부터 아주 그냥 대놓고 싸우자는 거죠. 인내심은 평판이 아주 끔찍하다. 아니, 우리가 알던 인내심은 미덕 아니었나요? 근데 글쓴이가 아주 강력하게 그거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근거로 우리를 설득하려 하는지 지금부터 그 논리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나에게 인내심은 뭘까? 그냥 참고 기다리는 착한 거? 아니면 좀 솔직히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약한 거?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어떻게 바뀔지 아니면 더 확고해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오늘 이 지문을 완전히 씹어먹기 위한 3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주장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핵심 키워드들을 딱 잡을 거고요. 둘째, 글쓴이의 야심이 가득 담긴 이 글의 심장 같은 문장을 해부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장이 어떤 논리적 흐름으로 우리를 설득하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주장을 뒤바꾸는 키워드. 이 지문에 나오는 몇몇 단어들은요, 그냥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저 멀리 산으로 갑니다.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는 단어들이거든요. 이 단어들의 진짜 속뜻을 꿰뚫어 보면 이 글의 절반은 이미 여러분 손안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passive, 수동적인. 근데 여기서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글쓴이가 까고 싶은, 비판하고 싶은 그 옛날 인내심의 본질, 즉 힘이 없어서 저항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마이너스 단어입니다.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는 바로 그 느낌이죠. 바로 이 문장이 그 수동성이 뭔지 제대로 보여줍니다. 글쓴이가 예시로 든 대상이 누구죠? 가정주부, 그리고 인종적 소수자, 바로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이들에게 강요됐던 인내라는 건 기다리면 복이 와요 같은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었다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견뎌야만 했던 수동적인 상태였다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동성의 의미를 더 깊게 파고드는 두 단어, accommodate랑 resign이 나옵니다. 그냥 뭐 순응하고 사임하다? 아니죠. 이 문맥에서는 힘이 없다는 현실에 순응하고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처지를 받아들이도록 단념하다라는 훨씬 더 굴욕적인 뉘앙스가 숨어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거의 뭐 심리적인 항복 선언 같은 거죠. 좋습니다. 키워드로 분위기는 파악했고요. 이제 이 글의 심장부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이 글의 모든 에너지가 압축된 야심찬 문장을 분석해 볼 텐데요.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뚫어내면 이 지문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집중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뭘로 시작하죠? but, 하지만. 앞서 실컷 갔던 그 전통적인 인내심에 대한 얘기를 한 방에 뒤집어 엎겠다는 논리적 대전환의 신호탄이죠. 하지만 사회가 빨라지면서 뭔가가 바뀐다. 그게 뭔데요? 인내심이 힘의 한 형태가 된다. 와, 여기서부터 글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지문의 주인공 가장 중요한 주제문, 즉 thesis 문장이에요. 길다고 절대 쫄 필요 없어요. 이런 문장일수록 뼈대를 먼저 찾아야죠. 주어, 동사, 보어만 딱 찾아내면 나머지는 그냥 다 살일 뿐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보세요. 이렇게나 간단합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문장의 핵심 뼈대는 뭐다? 그 능력은 하나의 방식이다. The capacity is a way.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해잖아요? 대체 무슨 능력이고 어떤 방식인데 이제부터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어는 뭐였죠? 서두르고 싶은 충동에 저항하는 능력. 자, 그럼 그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내게 유리하게 휘어잡고, 둘째,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하고, 셋째, 그 일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감을 얻는 방식. 이게 바로 글쓴이가 말하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인내심, 즉 힘으로써의 인내심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글쓴이가 어떻게 기존의 통념, 즉 옛날 생각을 비판하고 자기만의 새로운 주장을 세우는지 그 논리의 설계도를 한번 훔쳐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글 전체가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딱 정리될 거예요. 이 슬라이드 하나가 이 글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왼쪽 보세요. 이게 바로 옛날 생각, 즉 통념이죠. 인내심은 수동적인 약점, 힘없는 자들의 것, 그냥 순응하고 단념하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볼까요? 이게 바로 글쓴이의 새로운 주장. 인내심은 능동적인 힘이고 전략적인 능력이고 이걸 통해 통제력과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죠? 그래서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 인내심은 약한 거야 라는 통념을 먼저 비판하면서 시선을 확 끌어요. 2단계, 뻑이라는 강력한 한 방으로 판을 뒤집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인내심이 진짜 힘이야 라는 새로운 주장을 꽝 하고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 구조, 시험 문제 되기 너무 좋겠죠? 자, 오늘 질문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됐나요? 글쓴이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인내심이 약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모든 것이 미친 듯이 빨라진 현대사회에서는 반대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그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권력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인내심은 언제 약점이었나요? 또 언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었나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관점을 여러분의 경험에 한번 직접 적용해 보세요. 오늘 배운 이런 주장과 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은요, 나중에 여러분이 영어로 글을 쓰거나 토론할 때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